자, 맨 먼저 보시면은 챕터 1에 회계의 첫걸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회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개념. 자, 회계의 개념에서 어떤 것들이 소개되고 있느냐. 물론 사전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회계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정보를 갖다가 전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를 전달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학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소개를 한다, 소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기본적인 그 사람의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모두 또 파악을 합니까? 그 사람은 맞선 보러 나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 사람의 재산 상태라든지 연봉이 어떻게 됐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그런 것들이 바로 정보가 됩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손익들을 의미를 해요. 자, 그럼 이러한 정보를 갖다가 전달을 하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하느냐라는 거죠. 여기는 이해관계자에게 합니다. 이해관계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려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그래요. 의사결정.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이걸 갖다가 계속 어떻게 진행할 거냐, 더 확장해서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갖다 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뭔가 기록하고 요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기록과 요약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에 대한 기록과 요약이냐라고 한다면 증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빙 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빙에 대한 처리, 장부에 대한 기장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갖다가 만들고 이걸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할 도록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요. 교재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시죠. 자, 교재 처음에 보시면 회계 개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회계란 회사의 경영활동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영활동을 기록, 추적, 회사에 관한 유용한 재무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전부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보를 전달할 것이냐라고 하면 이 정보를 갖다가 그냥 대충 종이 쪼가리에 찍찍 해가지고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제공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뭘 통해서 하냐라고 하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렇게 합니다. 재무제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해관계자라고 했는데 회사를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를 참고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주. 자, 여기 주주가 있습니다. 주주. 그 다음에 채권자. 그리고 경영자도 들어가고요. 종업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도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 세무관서도 있어요. 세무관서.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뭐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느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계를 처음에 접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배경들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보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주주라고 했는데 주주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다가 취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회사의 주식을 왜 취득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회사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치우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말을 좀 정리한다라고 하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을 해봤더니 이제 굉장히 발전 가능성도 크고요. 회사가 배당도 빵빵하게 주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배당금은 도대체 얼마나 받을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주식을 내가 팔아치워야 될 거냐, 장기적으로 보유할 거냐,
아니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더 살 거냐,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바로 주주가 한다라는 거죠. 근데 뭘로 할 거냐? 그냥 대충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하기를 권하느냐? 자,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재무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럼 그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재산 상황이 어떻게 되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라고 했는데, 채권자 말이 거창하지만 그냥 쉬운 말로 요약을 한다면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어떤 회사의 대출을 갖다 일으켜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대출금을 계속 만기를 연장해 줄 거냐, 아니면 회수를 할 거냐, 추가 대출을 해줄 거냐,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나오겠죠. 뭐 가지고 확인하느냐라고 하면 재무제표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들어가 보시면 나중에 회사 그 대출금이 만기가 됐다라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네, 관련된 재무제표를 갖다가 띄워와라. 그래서 회사의 재산 상태라든지 경영 성과를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대출을 여기죠. 대출. 만기 아니면 연장, 뭐 회수, 이런 의사결정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경영자는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 자기가 경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영 성과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 상태 같은 거, 우리 회사의 자산이 어떻게 되고 빚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 다 재무제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종업원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임금 연사, 임금을 인상을 해달라. 협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협상. 어떤 회사는 그냥 대략적으로 해서 종업원들이 얼마, 몇 프로 인상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요, 이러한 재무제표가 이제 공시가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재무제표가 딱 등장을 하게 되면 이 노조에서 검토가 들어가요. 아, 우리 회사가 여태 추이를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회사 이익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구나. 따라서 우리 회사 이번 연도 임금 인상은 몇 프로 이렇게 요청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항공 노조에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청을 한 사례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회사에서 종업원들도 어떻게 해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내가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의사결정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처라고 했는데, 거래처에서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느냐라는 건데, 물론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A가 있고 이게 B가 있는데, 여기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자, 대기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를 뚫어서 물건을 갖다가 납품할 그럴 단계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 단계에서 B가 A한테 요청을 합니다. 야, 내가 너 진짜 믿을만한지 잘 모르겠으니까 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가 얼마나 견실한 회사인지, 이익이 나는지, 계속 믿고 거래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걸 알아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더 높은 갑의 위치였다라고 한다면 거래를 새로 튼다라고 했을 때 이 회사 진짜 믿을 만하냐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세무관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서는 이제 과세당국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과세당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요? 회사가 이익이 났다라고 한다면 세금을 걷어가겠죠. 그 세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재정 활동에서 기본적인 데이터가 뭐냐라고 하면 저기에 나와 있는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전산으로 다 분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제출한 그 전산 데이터를 갖다가 과세관청에서 TIS로 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동종업계에 비해서 소득률이 낮다, 그 다음에 무슨 어떤 항목들이 특별하게 지나치게 높다,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가 들어간 이후에 과세관청에서 분석을 하고 친절하게 안내문을 다 보냅니다. 야, 분석해보니까 이런 것들 좀 이상한데? 예, 그래서 수정신고 기한을 줄 테니까 만약 잘못된 거 있으면 수정신고 할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는 이해관계자 범주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제표가 활용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회계에서 회계의 범위가 약간씩 이제 세분화되고 있는데, 이 세분화된 회계의 범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가 회계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조금 더 세분화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리회계. 그다음에 여기에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교재에 따라서는 세무회계를 갖다가 살짝 감춰놓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세무회계라고 해서. 그러면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있는데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여러 가지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에 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관리회계는 뭐냐라고 하면 시중에 나가 보시면 이걸 관리회계라고 하지 않고 이 앞에다가 원가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가. 그래서 원가 관리회계라고 돼 있는데 원가라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드리면요. 요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 만든다. 요거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금액이 얼마가 소요가 되느냐. 이게 원가예요. 원가 계산. 여기 관리회계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게 도대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해서 기록하고 집계하는 그런 내용인데 관리회계는 보통 의사결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어떤 외부에서 주문을 받았다라는 거죠. 주문. 이름하여 일상적인 주문은 아니라서 특별 주문을 받았다. 근데 특별 주문을 갖다 대량 받으면서 이 가격을 갖다가 이제 낮춰서 주문을 하는 거죠. 원래 이거 우리가 팔 때는 100원인데 얘네가 한 70원에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주문을 많이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주문을 갖다가 승낙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문에 대한 승낙 여부. 양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승낙하게 되면 회사가 자칫 잘못했을 때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시설장치를 투자하는 경우 있어요. 시설장치. 어떤 제품을 출시했는데 그 제품이 소비자에 대한 반응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갖다 계속 더 양을 갖다 늘려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시설 장치가 대규모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모 제약회사에서 비타민 음료를 출시했을 때 그 비타민 음료에 대한 그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을 갖다가 더 늘릴 거냐 말 거냐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데 뭐 그 회장이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늘렸더니 마침 시설 늘렸더니 그 판매량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잘 맞췄다. 제대로 잘 맞춘 의사결정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관리회계 부분에서 설명이 될 텐데 우리는 어떤 거 위주로 하냐면 이제 요거 위주로 하는 거죠. 재무회계. 그다음에 세무회계라고 있는데 세무회계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재무회계랑 비교했을 때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라든지 재무 상태를 적절한 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표시를 하려는 노력을 해요. 그런데 세무회계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죠. 세금을 걷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적인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접대비라고 한다면 재무회계에서는 접대비라고 해서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무회계 같은 경우는 접대비에 대한 제한을 둬요. 왜 그러냐면 주로 접대가 어디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좋은 데서 이게 막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룸사롱이다라고 하면 그런 데서 이루어지니까 사회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 그러한 지출이 많을수록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정책을 둡니다. 그래서 얘와 얘의 관점이 서로 달라요. 얘를 갖다가 본다라고 하면 재정적인 확보, 그 다음에 사회 정책적인 목적. 그래서 얘와 얘의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회계와 세무회계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조정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보면 이걸 세무조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단계에서는 마찬가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략적인 부분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